기존의 백내장 수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렌즈마다 분명히 특성이 있어요. 20대 때 나이처럼 다 잘 보이는 렌즈는 세상에 없어요. 잘 보이냐 선명하냐, 요거는 렌즈의 특성상 조금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과남매 한원장입니다. 지난 존슨앤존슨 심포지움이 있었는데요. 그 심포지움에서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오늘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이전의 백내장 수술과 그리고 현재의 백내장 수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백내장 수술은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전 백내장 수술은 단지 실명을 막기 위해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시력 회복뿐만이 아니라 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고, 그렇게 기능적으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수술로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렌즈가 발전되면서 렌즈에 따라 특성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제가 심포지움에서 환자 사례 3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내용이 좋은 부분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40대 중반인 여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먼 거리도 중요하지만 특히 근거리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멀리도 잘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근거리에 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다초점 렌즈인 시너지 렌즈를 추천해드렸는데요. 근데 시너지 렌즈의 특성은 멀리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것도 잘 보이긴 하지만 약간의 시야 흐림과 빛 번짐이 있을 수가 있다고 환자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수술을 첫날째 환자분이 너무 잘 보여요.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운 것도 깨알같이 다 잘 보여요. 핸드폰도 잘 보이고. 근데 제가 환자분하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렌즈의 특성이 약간의 시야 흐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자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그래서 이 렌즈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잘 보이는 건 잘 보이는데 조금 선명하게 보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렌즈의 특성상 멀리, 특히 가까이 포커스에 에너지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리는 잘 보이지만 약간 뿌옇게 보일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환자분은 생각하시기에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쪽은 시너지를 하고 한쪽은 조금 더 선명해지는 다른 렌즈를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같은 회사의 퓨어시라는 렌즈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퓨어시라는 렌즈의 특징은 멀리도 잘 보이고 또 중간 거리가 잘 보여요. 가까운 거는 조금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선명한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요게 근거리가 충분히 만족하시고 조금 시야 흐림이 불편하시다 하면 조금 더 선명한 렌즈로 하시는 게 어떻냐 해서 반대쪽은 퓨어시라는 렌즈를 했어요. 그래서 한쪽은 시너지 렌즈, 한쪽은 퓨어시라는 렌즈를 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보시는 게 어떻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딱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멀리 가까이 다 잘 보이는 렌즈, 아주 잘 보이는 렌즈다, 그렇지만 약간 뿌옇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한쪽은 선명하다, 멀리도 선명하다, 중간도 선명하다, 근데 가까운 거는 조금 안 보여서 잘 보이는 렌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선명한 렌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이렇게 양쪽을 차이를 두고 이걸 믹스 앤 매치라고 하는데요. 한쪽은 멀리 가까이, 한쪽은 멀리 중간으로 차이를 두고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야 흐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면서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쪽, 이쪽은 선명한 렌즈이긴 하지만 근거리가 조금 떨어지지만 반대쪽에 근거리가 잘 보이는 렌즈를 써서 근거리도 어느 정도 보고 또 양눈을 이렇게 상호 보완해서 쓰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무조건 똑같은 렌즈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렌즈의 특성에 따라서 장단점을 충분히 따져보시고 본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충분히 고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이 훨씬 더 물론 발전을 하겠지만 기존의 백내장 수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100세 인생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백내장 수술이 40대에서 한 7, 80대까지 이어지긴 하지만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의 나이층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라고 이게 제가 체감이 들고 있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젊은 층의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사회활동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서 눈을 그냥 기능적으로 살린다 이런 것보다는 사회활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백내장 수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향후에도 물론 다른 렌즈가 출시되고 하겠지만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렌즈마다 분명히 특성이 있어요. 멀리 가까이 다 이제 젊었을 때 20대 때 나이처럼 다 잘 보이는 렌즈는 세상에 없어요.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다 잘 보이면 할수록 분명히 빛번짐이라든지 시야 흐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빛번짐과 시야 흐림을 줄이고 조금 선명한 렌즈가 있을 건데 이러한 선명한 렌즈는 근거리에 있어서 조금은 기능이 떨어진다. 잘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잘 보이냐 선명하냐 요거는 렌즈의 특성상 조금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렌즈의 특성을 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고려할 때 나는 사회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떤 렌즈가 좋겠다 이렇게 진료를 보면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과남매 한원장이었습니다. 안녕.